선생님, 저기, 선생님 책에 보면 반양조 식초하고요. 그다음에 완전 양조 식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음, 예.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이 내용을 여기에 삽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반양조, 완전 양조라고 하는 개념들은 일종의 양조학에서 이제 쓰는 용어들인데 너무나 깊이 표현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냥 그래도 참고 삼아 이 책을 읽으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초보자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식초를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이것은 표기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생각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판서를 하면서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이전 시간에 제가 이제 발효식초를 두 가지로 나눴었죠. 양식식 발효식초, 그 다음에 자연 발효. 근데 이 전체가 다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양조식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인공으로 소를 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식초만 양조식초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식초도 이제 아주 과학적인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양조식초인 거예요. 근데 이 양식초와 자연발효식초를 우리는 일명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집집에서 만든다 해서 가양 발효식초 또는 가양식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양식식초를 만들 때 특징이 어떻게 했냐면 대기업 중심으로 할 때는 술, 알코올 발효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알코올 발효를 하지 않고 식초를 만드는 초산 발효만을 한다. 그러니까 식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과정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발효를 직접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발효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만 발효를 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반양조 식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양조 식초라는 것은 일종의 주정 발효 식초를 반양조 식초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연 발효하거나 여기 뭐 중기업들 같은 경우 아니면 자연 소기업이나 우리 집에서 만들어 먹는 우리 가양이라든가 이런 식초들은 술을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식초를 직접 만들죠. 두 가지 다 발효를 시킨다고 해서 이걸 완전 완전 양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조학에서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그 가양 식초가 주정 양조 식초보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좋은 점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식초를 직접 만들어 먹는 어떤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식초를 만들어 먹을 때는 뭐 우리가 주정 양조 식초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에서 만든 식초를 쓰지 않고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공부한 바로는 뭐였냐면 자 주정 양조 식초 이것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아니면 술을 사다가 단 3일 만에 발효를 시키죠. 3일밖에 발효를 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숙성을 약 60일을 숙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발효 과정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생성 물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산이라는 물질 정도 이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산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마디로 유기산이라고 합니다. 이 유기산 종류가 한 두 종류나 세 종류밖에 없는 상태. 혹시 그 책자에 보시면 우리가 30페이지에 보시면 그 유기산 비교표 아마 화면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딱 보시면 밑에 주정 발효 식초는 초산이라는 것과 뭐 왼쪽에 한 두 개 정도,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가양 발효 식초는 시간이 길게 걸리죠. 그러니까 이 발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쩌냐면 이 유기산 종류가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업에서 만드는 것들도
뭐 이렇게 3가지라면 그 친구는 5가지나 6가지가 생긴다면, 심지어 우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약 가양발효 식초에서는 최소 20가지에서 최대 한 50가지까지의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우리 구조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어떤 물질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은 다양한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기산도 뭐 초산, 유산, 뭐 구연산 이렇게 단순한 물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물질들은 다양하게 필요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연히 유기산 종류가 많으니 우리 가양식초가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대기업 식초에 비해서 내가 만든 식초는 원료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많다라고 하세요. 이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이 점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제가 한번 메모를 하면서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우리가 보시면 식초는 크게 2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신맛을 내는 유기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양물질이 들어있죠. 물론 영양물질 속에는 효소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케미칼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유기산과 영양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식초인데요. 우리가 이걸 한번 확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유기산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0%예요. 영양물질이 100% 들어있다. 지금 우리가 식초를 골라 드실 때 영양분을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극대화 시켜보자 이거죠. 유기산은 없고 영양물질만 100% 있다. 이거 식초일까요? 식초가 아니잖아요. 식초는 어때요? 신맛이 있어야 식초잖아요. 그럼 100% 영양물질만 들어있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영양제는 우리 시중에 널리고 널렸잖아요. 그럼 식초 드시지 말고 영양물질이 중요하실 것 같으면 사실은 영양제만 드셔도 충분히 우리 하루 필요한 영양제를 다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식초의 기본 성질은 뭐냐면 작은데 유기산만 100% 들어있고 영양물질은 0%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이건 식초일 거 아닐까요? 이래도 이것은 우리는 식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식초에서 중요한 것은 유기산과 영양물질 중에서 유기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산이 중요하다 그랬으면 유기산 종류가 단순한 게 좋으냐 아니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좋느냐라는 개념이 생기죠. 단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편식이죠. 편식. 한 가지만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유기산을 섭취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편식하는 식초가 바로 우리 주정 발효식초. 그래서 대기업 식초가 된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곧 우리가 만든 식초다. 그래서 사실은 대중기업 정도 되는 자기들이 대량 생산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다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자연 상태에서 만드셨을 때 가장 다양한 유기산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유기산이 우리가 만든 식초는 다양하다.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일종의 과일 식초 같으면 뭐가 많죠? 미네랄 같은 것이 많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곡물 식초 같으면은 현미 식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다. 다른 식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양식초의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절대 우리 가양식초가 좋은 것을 단순히 영양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양한 유기산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